보신 것처럼 어제 오전 70대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 3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수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사고 차량이 인도를 넘어 행인을 지금 친 사고인데 학교 앞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8시경에 서울 종로구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70대 운전자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서 60대 여성의 어깨가 골절이 되고 수험생, 고3 학생, 남학생 2명이 경상을 입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 경찰은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처럼 이렇게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지난해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통계까지 나왔어요. 네, 작년에 고령 운전자 사고가 34,600여 건을 기록했는데 맞네요. 전년도보다 8.8% 늘어난 것이고 네. 이게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해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그 증가세가 작년에 사상 최대치였다는 것인데 이 고령 운전자 사고가 뭐냐면 만 65세 이상인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 중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도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 수치는 더 많다는 얘기고. 예. 그래서 지금 좀 위험 요인이 있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서 그 운전면허 자발적 반납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렇죠. 여의치가 않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네. 예.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모든 고령 운전자한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사안을 좀 그럼 또 안 과도하게 되죠. 일반화하는 것은 네, 경계할 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과도한 일반화는 또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이 경기 고양시에서 이 포르쉐 차량이 상가 건물에 있는 카페로 돌진하는 일도 있었어요. 12일 밤에 경기도 일산에서 그 외제 차량이 카페로 갑자기 돌진을 한 저렇게 거예요. 돌진하는군요. 그래서 카페의 전면 유리창을 다 깨고 안으로 저렇게 들어갔는데 네. 당연히 뭐 다친 분은 없었는데 40대 운전자가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네. 마약도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카페 맞은편에서 주차 요금 결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량이 튀어나갔다. 예. 급발진을 주장한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 실제 이제 경찰 조사에서는 급발진인지 이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서 차량이 그렇게 나간 것인지 네네. 또 진술을 해서 이 경찰이 이제 실제 급발진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네, 지금 사실 이거에 대해서 급발진 의심되는 교통사고 이게 좀 계속해서 벌어지거든요. 근데 대책이 좀 어떻게 마련될 수 없을까요? 이게 2018년부터 급발진 의심 신고가 169건에 달하는데 자동차 결함이 인정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이게 뭐 각각의 사건의 내막은 모르지만 네네. 이제 원론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제조사에게도 입증 책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각각의 개인들이 이거를 자동차 결함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브레이크하고 엑셀을 헷갈려서 뭐 잘못 밟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항상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페달 옆에도 블랙박스를 달자. 그런 의견도 있죠. 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니면 우리도 미국처럼 자동차 제조사한테도 예. 입증 책임을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도 있겠네요. 네, 계속해서 축구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어제 평가전에서 이강인의 멀티골 활약을 앞세워서 튀니지를 완파했어요. 예, 튀니지가 아프리카의 강호인데 네. 우리나라 대표팀이 그동안 조금 경기력이 답답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예. 축구팬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어제 무려 4골이나 터뜨리면서 모처럼 시원하게 경기를 했고 네. 축구팬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 네. 예. 이강인 선수가 A매치 15경기 만에 드디어 어제 A매치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어제 골이 데뷔골이었습니까? 데뷔골이었습니다. 예. 데뷔골을 넣자마자 두 번째 골을 또 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2골을 넣고 또 김민재 선수가 자책골을 유도했는데 예. 어제 김민재 선수가 상대의 공격을 완전히 봉쇄한 거예요. 네.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비수의 면모를 보여줬고 네. 또 최근에 한동안 부진했던 황의조 선수까지 예. 골을 넣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살아나서 앞으로 대표팀의 또 장래를 굉장히 기대하게 했는데 오는 17일에 수원에서 베트남하고 또 다른 평가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어제 부상으로 벤치를 지켰거든요. 이 멀티골을 터뜨린 이강인 선수 좀 안아주는 모습이 또 화제가 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번에 매우 드물게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
손흥민 선수가 나올까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손흥민 선수 건강을 많이 염려하니까 그래서 네네. 뭐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건강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다리가 지금 완전 정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상 조절 차원에서 어제 이제 안 나왔고, 예. 근데 손흥민 선수가 안 나오면 또 경기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다른 선수들이 너무 잘해준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내가 뛸 때보다 더 긴장되더라. 다른 선수들이 잘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이강인 선수를 꼭 안아줬고 이제는 나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다. 뭐 그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없으면 안 되죠. 뭐 손흥민 선수 소속팀 토트넘에서 부상으로 인해 출전 시간도 계속해서 조절을 해왔는데 좋은 소식도 전해져 왔어요. 예,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9월 달 이달의 선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아. 그 프리미어 리그에 세계 최고 스타들이 즐비한데 그중에 최고였다는 거죠, 9월 달에. 예. 네 경기에 무려 6골을 넣었으니까. 그렇죠. 개인 통산 4번째 이달의 선수상인데 4번 이달의 선수상을 받은 선수가 과거에 네. 앨런 시어러, 티에리 앙리, 네. 프랭크 램파드 이런 선수들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전설적인 선수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도 짚겠습니다. 가수 임영웅 씨 소식인데 최근 공개 사과를 했다고 해요. 네, 그 임영웅 씨가 예. 그 이제 한 음악 방송에 출연했는데 본인의 서울 콘서트 표를 살려다 못 사신 분들한테 심심한 위로와 함께 사과의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혀 뭐 잘못해서 예, 그런 예. 건 아닌데 그 임영웅 씨 그 공연 티켓팅에 동시 접속자 370만 트래픽. 대기자 수 63만 명 예.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표를 못 산 거잖아요. 근데 임영웅 씨는 하느라고 했거든요. 이번에 360도 개방 무대에 6회 공연을 잡았거든요. 예. 이런 적이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임영웅 씨는 좌석수를 많이 늘렸지만 예. 지금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가 문화 대국을 표방하면서 임영웅 씨 같은 대형 스타가 공연할 공연장이 서울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올림픽 주경기장이 수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예. 뭐 마땅한 공연장이 없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데 필리핀에도 5만 명이 들어가는 돔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 시설이 없느냐. 이 부분을 당국자들이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티켓팅 열기도 굉장히 뜨거운데 이번에 발표한 신곡 이거 반응이 상당히 뜨겁다고 해요. 네, 이번에 두오 다이라고 하는 두오 다이. EDM 댄스곡을 발표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1위를 차지했고 네. 연이어 다른 음원 사이트도 다 올킬 했고 지금 200만 뷰 돌파하면서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인기 급상승 음악에서 모두 휩쓸고 있습니다. 뭐 인기가 굉장하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 정말 상상 초월이네요, 상황이. 국내에서는 완전히 상상 초월이고 예. 이미 행보 하나하나가 다 역사인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 북한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한 북한 노동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임영웅 씨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네. 임영웅 씨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 만약 북한이 자유화된다면 임영웅 씨가 10만 명이 넘게 들어가는 능라도 경기장도 매진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한번 들어보죠. 저희 TV조선에서 입수한 영상인데요. 임영웅 씨의 북한 찐팬 영상입니다. 직접 보시죠. 분명히 노래 한잔 해가지고 노래도 좀 소중하면서 하늘의 길나는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네, 임영웅 씨 뭐 이번 신곡과 함께 6차례 공연을 하는데 이 6회 공연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번에 임영웅 씨가 잠실 체조경기장에서 예. 공연을 하는데 네. 그게 K-팝 아티스트들의 꿈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서 공연하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공연을 해도 많이 해도 보통 3회 공연을 하거든요. 거의 최대 3회인데 예, 3회를 매진시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 근데 임영웅 씨는 6회를 잡은 거예요. 근데 또 와중에 보통은 앞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앞이 아니라 임영웅 씨는 공연장 한가운데에서 360도 개방 공연을 하는 와. 거예요. 그러면 모든 관객석에 다 앉을 수가 있잖아요. 팬들이 다 꽉 들어찰 수 있게. 네, 그래서 분명 10,000명이 들어가는 공연장을 15,000명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6회 공연 이렇게 해서 8만 명 이상을 티켓팅을 했는데 이러면 보통은 표를 다 팔기
주차하기가 어려운데 예. 그조차도 순식간에 다 팔리면서 370만 동시 트래픽 이런 사건이 터졌던 겁니다. 대단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하재근 평론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